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입니다. 날씨가 정말 이제는 완전 봄이죠. 오늘 돌아다녀 보니까 벚꽃이 상당히 많이 폈더라고요. 나들이도 좋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내용들, 특히나 오늘 토지 가격이 상승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토지 가격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찬가지로 가장 또 유망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지역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지, 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 부동산 가격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상당히 큰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땅들이 있고 어떤 지역들이 앞으로 좀 쓸모 있는 땅들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상승하는 부분들, 토지가 상승하는 이유들, 그런 원인들,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도 지역이라는 부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땅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특히나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등등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의 최효율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효율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라든지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그 용도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도시 지역이 있고, 자, 그다음에 관리 지역,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관리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존 지역 등등이 있습니다. 자,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또 이 용도 지역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 지역의 강화나 완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지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높이 제한에 위치하는 뭐 고도지구나 또 그런 자연 취락지구, 자연을 함께 벗삼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연 취락지구와 방제지구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등등이 존재합니다. 자, 일단 토지 가격이 상승률 7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지 가격 2019년도보다 16.53%가 상승을 했습니다. 언제? 2020년도에. 자, 그래서 사실 16.53%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2020년도.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2020년도에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2021년도에는 그런 토지 가격의 상승 부분을 고스란히 흡수를 한 그런 건축물들이라든지 분양 물건들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은 가격대들이 나오고 있는 분양이라든지 또는 신축 물건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좀 접근을 하실 때는 토지 가격을 항상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보시면서 언제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런 오른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장 높은 16.53%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한 부동산의 가격으로 영향이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 뭐 서울은 당연히 뭐 11.41% 그리고 충남은 뭐 거의 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7.23%, 세종시가 또 상당히 높은 굉장히 높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12.38%. 이로 인해서 당연히 세종시의 땅값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 11.39 거의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의외로 부산도 11.08%로 뭐 세종시보다는 조금 낮게 올랐지만 거의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가 넘었던 부분들 보시면 부산,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구, 그리고 세종, 그리고 대전, 그리고 경기권보다도 오히려 서울권, 네, 이렇게 경기도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올랐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가 2021년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도 늘어났지만 세금이 부담이 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또 그 매매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쳐서 가격대들이 올랐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토지 가치의 상승 원인. 일단은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의 상향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상향으로 된다면 당연히 용적률이 올라가고 건폐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토지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간다는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때 1차적으로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착공이 얘기가 나온다면 두 번째로 상승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완공 단계 그리고 완공 단계 이후에 한 1년 정도 후에는 더욱더 가장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대들이 지금 형성이 되죠. 그래서 총 4개의 단계로 토지가들은 상승한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일단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착공과 완공 단계 그 이후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감행해 보시는 건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통망의 개발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도로가 뚫리면 돈이 몰린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뭐 철도망들 등등이 뚫린다면은 일단은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4단계로 상승하는 부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토지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아파트 또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무주택자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인 저희가 특별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주택자 이신 분들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과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 체크해 보시면서 신노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문의 02-2638-3956번으로 문의 전화 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2020년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2021년도에 공시가가 발표가 된 이후 당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토지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후행 산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 가장 개발이 많은 곳이다. 우리가 가장 개발이 많은 곳이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강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양재동을 제가 준비를 해봐드렸고요. 자, 이 지역은 위치는 당연히 양재역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는 양재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벚꽃 시즌이라든지 또는 점점 좀 날씨가 좋아짐에 따라서 많은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재역 안에서도 수세권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전용 면적은 28에서 29 정도 다세대 주택을 추천드리고요. 요즘 뭐 봄 시즌이고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룸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투룸들을 좀 위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4억 8천에서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 금액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금액이 아닐 수가 없고요.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소액, 강남권에서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한 3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세 가지 추천 포인트는 높은 거주 선호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 살기가 좋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주변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롯데질성부지 등등 정말 메머드급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 호재로 인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 제가 앞서 토지 가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개발 호재가 많다면 그만큼 토지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철도망 보시면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옆에 끼고 있고요.
자, 그렇죠? 그리고 뭐 주변을 양옆으로 해서 주요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일단은 왜 생활 인프라가 좋느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지는 자, 보시면 요즘에는 숲세권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근에 공원이 가깝게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천변이 흐르면서 뭐 산책하기도 좋고 정말 여가 생활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이런 천변 라인들로 주변에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워라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요. 집 앞에서도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 양재동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양재 1동보다는 양재 2동보다는 양재 1종동 라인들, 특히나 이 천변 위쪽 라인들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 라인들이 이제 카페 거리로 많이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지역들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양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여기 아파트 개발이 되니까 주변에 여기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그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발생한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많이들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에 임대가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주변에 뭐 생활에 또 편의시설이 할 수 있는 자녀들 키우기 좋은 학원가들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뭐 주변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강남역 상권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겠고 좌측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뭐 남부터미널이다, 고속터미널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런 교통편들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동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양재동 자체적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뭐 양재 R&D 연구단지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서 강남역부터 라인들을 펼쳐져 있는 강남 테헤란로 라인들의 벤처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로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은 봉은사로 라인들의 의료 관광 산업벨트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또는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기도 하고 또 조금만 더 넘어가서 보자면 정보사 부지에 이번에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발표가 되었죠. 굉장히 어마무시한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인구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기업들의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강남구,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어찌 본다면 두 가지의 최고의 메모드급 개발 호재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이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에요. 예, 정말 어마무시한 일자리 종사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양재에서 삼성까지도 이제는 GTX 하나로 한 정거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이제는 양재에서 삼성역까지 단 2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는 교통편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련이 될 수가 있겠다. 그로 인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철도망의 개통은 그만큼 또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양재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3호선과 신분당선뿐만이 아니라 7호선도 있고요. 9호선도 있고요. 2호선도 있고 그리고 분당선 있고 주변에 주요 간선도로망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워낙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 개발 호재. 일단은 양재역에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와 보면은 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 올라와 보면 강남역이 보이거든요. 강남역 좌측편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큰 개발 계획이 남아 있는 이런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들 이런 서초로의 이런 개발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개발들 진행이 된다면 용도 변경, 특히나 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이 1000%예요.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고 용적률 1000%를 만들면서 이 위에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상업적인 시설, 일자리 시설들이 굉장히 또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임차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들이 특히나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변으로 미칠 수 있는 여파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GTX 노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강남에 유일하게 A, B, C 노선 중에서 A 노선과 C 노선이 유일하게 강남을 관통한 노선인데 A 노선과 C 노선이 유일하게 정차하는 역도와 마찬가지로 강남에 딱 단 3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그리고 수서와 양재밖에 없다는 점. 왜 이 3군데를 골라서 넣었을 것인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양재는 이렇게 삼성도 개발이 워낙 많죠. 수서도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수서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양재도 지금 개발이 워낙 많고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TX 노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자면 양재는 지금 현재 강남에서 유일하게 정차하는 세 군데 중에 하나라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일단 뭐 당연히 1단계 구간이 진행이 되고 2단계 구간이 진행이 된다면 용산까지도 구성이 될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9호선을 놓치셨지 않습니까? 9호선을 만약에 놓치셨다면 9호선이 관통하는 노선이 어디입니까? 마곡과 여의도와 강남을 관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들을 다 관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자면 신분당선 또한 같은 의미거든요. 자, 보시면 2단계까지도 구성이 된다고 봤을 때 용산까지 2026년도에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강남을 지금 관통하고 있죠. 아래쪽으로는 판교가 있기 때문에 판교와 강남과 용산 이 대형 업무타운 세 군데를 다 관통한 노선이 유일한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분당선의 힘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이런 것들 용산까지도 구성이 된다면 이런 지금 정차하는 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서초구에 어찌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매머드급 또 다른 매머드급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 상당히 큰 구간이죠. 길이가 약 7km 정도 되는 구간으로 지상부에 있었던 교통망들을 지하로 내리고요.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도시 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뭐 3가지 섹터로 인해 가지고 뭐 상업시설과 뭐 녹지시설과 상업 업무시설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됐을 때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뤄지는 이 7km 정도 되는 구간은 굉장히 큰 개발의 여파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부동산의 가격들이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에서 이 서초 IC 옆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은 충분히 시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는 대규모의 지금 개발들, 특히나 양재 R&D 특구가 조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특허 총 4개의 권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동이 들어가면서 양재동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양재는 제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 개발 계획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개발의 여파를 하나둘씩 받아가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양재동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저는 재차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금액. 자, 마지막으로 보자면 4억 8천에서 9천 정도 지금 웬만한 지역들 6억 원대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도 4억 5천에서 7천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최대한 3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특히나 증여를 하실 때에도 비과세의 금액을 가지고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금액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5천에 120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바로 양재동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 당연히 역삼동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역삼동은 또 첫 번째 이 매머드급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업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이쪽에서 초역세권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테헤란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피스텔. 저는 이 원룸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저는 1.5룸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좀 원룸은 너무 작고 1.5, 투룸은 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틈새 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에서 7천 정도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한 5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 또한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이 지역은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강남과 삼성동의 업무지구가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더욱더 발생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 그만큼 임대가 상승률과 이어지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초대형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특히나 어떤 이 국제기업 복합지구 개발 소식
상당히 크겠죠. 이런 개발들. 자,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강남구의 1인 가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에 발 맞춰야 되는데 사실 강남 땅이 공급이 쉽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땅값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토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가도 또는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같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히나 이 키포인트,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워낙 크죠. 여기는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투자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바로 옆 동네로 갈 수 있는 역삼동으로 많이들 몰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9호선을 끼고 있고 2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옆에 신분당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노선들을 바로 옆에 다 끼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교통편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거기에다가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바로 옆에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수요를 받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벤처산업벨트, R&D 연구산업벨트, 의료관광산업벨트 등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뛰어나고요.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좋은데 GTX 노선도 그리고 신분당선도 그리고 신사 위례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 한복판을 관통한 노선이기 때문에 교통이 확충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 가장 큰 개발 소식인데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 15개의 계열사가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언제? 2026년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성이 다 끝난다면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 현대차 GB센터 안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주변의 부동산 여파는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개발 소식이다 보니까 또 지하에도 또 들어갑니다. 지하 6층까지 들어가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복합 환승센터가 구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구성이 된다. 어디에? 삼성동 지하에.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되면서 공공재와 상업시설과 그로 인한 일자리 상주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겠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역삼동 늦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의 시세 4억 6천에서 7천 정도의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시세를 가지고 있어요. 1.5름 정도 수준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의 전세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억 1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대출 규제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제가 오피스텔 상품을 추천드렸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1억 7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안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한 120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한 지역으로서 역삼동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어떤 내용이든 간에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간략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저희가 무주택자분들한테 가장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저희가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2-2638-3956번으로 예약 후에 방문하시면 좋은 내용 담아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은 내용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지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상승하는지, 어떤 단계에 거쳐서 상승하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우리는 공시지가 상승률로 인해서 물론 세금적인 부담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되신 분들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세미나 참여하셔서 내용들 상담을 좀 통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좋은 내용들을 하셨다면은 저는 보람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더 좋은 지역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